자, 다음 중 함수인 그래프를 모두 골라보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함수인 그래프라면 세로줄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죠. 자, 1번 함수 맞고요. 2번은 안 되고요. 3번 함수 맞고요. 4번 맞고요. 5번도 역시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 3,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간만에 나왔네요. 서로 같은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우선은 관계식이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의 함수값이 같다가 정의가 되겠죠. 자, 우선 y는 절대값 x의 어떤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마이너스 1에서는 1로 날아가고요. 1에서는 1이 대응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응관계만 나타내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기억번 문제입니다. 기억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 맞고요. 그리고 1을 대입했더니 1 맞아서 기억번 통과네요. 서로 같은 함수 맞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바로 탈락이네요. 미음번 탈락.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가니까 대응관계가 다르죠? 탈락이고요.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같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1 가니까 리을번도 서로 같은 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는 1대1 대응일 때 어떤 추론하는 문제가 되고 함수값 찾아 나가는 거고요. 정말 쉽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 2, 3, 4에서 1, 3, 5, 7로 달려가는 함수고 FE가 오니까 확정된 걸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2에서의 함수값이 5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자,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화살표로 하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두 번째 단수 한번 볼게요. F1에서 F4가 4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2에서 5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5가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5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1, 3, 7 중에서 어떤 함수값의 뺄셈이 4인 거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F1은 얼마가 되고요. 7이 되고 F4는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1은 확정된 7, 그 다음에 F4는 3 이러면 우리가 F4는 3 이렇게 해서 F1에서 F4를 뺀 게 4까지 완성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마무리? 1대1 대응이므로 753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카드 얼마? 1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F1은 7, 그 다음에 F2는 5, F3은 1, F4는 3이라는 대응관계를 완성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F3은 1이고요. F4는 3이네요. 그래서 1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 4.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항이고요. 역시 추론 문제로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했던 뭐 fx가 x 플러스 2일 때 뭐 f의 20승 x 이거 찾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까 문제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요. 이번 문제는 뭔가 반복돼서 항등함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대응관계를 쭉 적으면서 역시 추론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추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했더니 1, 2, 3이란 녀석이 있는데 자, 1은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시고요. 2는 1로 가시고 3은 2로 가십니다. 이게 F를 한 번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F를 한 번 더 가면 3은 우리가 2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요. 2는 1로 간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규칙성을 잘 모르겠기에 다시 한번 하면 2는 1로 가고요. 3은 2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자, 그렇게 몇 번 돌려봤더니 여기서 좀 반짝반짝 거리죠. 즉 이 부분과 너무 색깔이 안 예쁘네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게 나와버렸다. 즉 여러 번 합성했을 때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F를 몇 번 보냈는지 한번 세볼까요? 같이. 자, 그랬더니 여기서 한 번 보냈고요. 여기서 2번, 그리고 여기서 3번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는 2에 대응됐고요. 3은 3에 대응되네요. 즉 우리가 어떤 f의 합성 f가 항등함수라는 사실을 얻어내는 게 이 부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러한 기호 사용법에 의해서 우리가 f의 세제곱이 항등함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목적은 F가 30개 합성됐고요. F가 31개 합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F가 30개 합성됐다는 얘기는 F의 3승이 10개 합성됐다는 얘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F의 3이 10개 합성되고 한 번 더 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뒤에 써도 됩니다. 어차피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자, 이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항등함수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또 10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거든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이고요. 자, 이 녀석도 역시 항등함수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 녀석만 남겠죠. 그래서 F3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F3이니까 한번 보내야겠네요. F3은 2죠. 그래서 더하기 2. 그래서 정답은 4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는 뭐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숫자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가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결합 때문에 1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F 역함수랑 F랑 있다고 얘 먼저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맞닿을 수가 없죠. 지금 G 합성 F랑 F 합성 G가 다르니까 얘들은 만날 수가 없는 슬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런 페이크를 하나 준 거고요. 어렵지 않게 그냥 3번 갈 수밖에 없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우선 F-4 값을 구해줘야겠죠? F-4 값. 한번 쓸까요? 자, F 인버스 G. 3번 가는 문제입니다, 무려. 자, F4 값을 가고, 그 값에 G 값을 가고, 그 값에 F 역함수 값을 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4는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F-4는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까요? 0보다 적은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약분의 9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F-4는 1. 그럼 G1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녀석도 쉽습니다. G1은 4. 그래서 F 인버스 4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버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원하는 바 문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 녀석도 좀 그려내면 금방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빨리 그려주고요. 자, 경계는 x는 0이고요. 자, 0 이상인 쪽에서 함수값을 팍팍 찍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0,3을 지나고 밑에 그래프도 0,3을 지나니까 y는 3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0,3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아니라 꼭지점이네요. 2차 함수 대신에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그리면 안 되겠죠. 왼쪽은 그리면 안 됩니다. 0 이상만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0 미만에서는 우리가 0,3 이렇게 뚫어주는데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자, 2분의 1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fx가 조건부 함수로 완벽히 그림이 그려졌고요. 이제는 요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4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정보가 주요했죠. y는 4의 위치를 우리가 이 점선의 위라고 바로 찍어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가 4일 때 x 값은 여기 닿고 여기로 내려오겠네요. 4일 때 x값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하고 닿는 걸 누구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죠. 0 이상의 그래프, 즉 x제곱 플러스 3이 4일 때 x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은 1이 되고요. x는 풀마 1인데 0 이상만 취급하니까요. 1만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 즉 f 인버스 4의 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y좌표가 4일 때 x좌표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자, 6번. 역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고요. 이 녀석도 역시 관건은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시면 무조건 틀릴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1차, 2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은 뭐 조건부 함수로 조건부 함수, 특히나 연습을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물어보시거나 제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자, 우선 이 fx를 깨끗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정의역이 이 가로친 부분을 정의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이 부분. 이 이상에서만 이 그래프를 믿으시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조건이 있는 거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2라는 경계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2, 얼마를 지납니까? 2는 4, 4는 8에서 마이너스 4를 지나겠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4라는 눈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이렇게 찍히고, 그리고 대칭축도 두근의 합이 4니까 바로 판단이 되죠. 나누기 2에서 대칭축의 x좌표도 2.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빨간색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역시 이 이상에서만 그려져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만 그리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fx 그래프를 이 이상에서만 그린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 이 이상인지는 좀 아실 듯한데 만약에 더 왼쪽으로 가버렸다면 지금 꺾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테마가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작동하는 거 우리가 배워봤죠? y는 x라는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자, y는 x라는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식 구할 필요 없이 좀 그려주는 연습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유의미하게 이 빨간색 꼭지점 좌표부터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2,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2로 변신이 됐겠죠. 여러분 적절하게 아무튼간 잘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2를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얘는 명확하게 한번 대칭 이동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울 보듯이 날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녀석이 f 인버스 x고요. 빨간색 녀석이 바로 fx가 완성이 끝.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관찰한 후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한 점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을 P라고 하고 OP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OP의 길이는 우리가 P의 좌표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괜히 어렵게 풀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은 우리가 빨간색과 노란색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 점은 y는 x 위의 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렌지색 p점은 우리가 원래 함수와 y는 x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치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x다 이렇게 놓고 푸시고요.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는 제로. 결국 교점은 x는 0 또는 5입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시면 여기서 이제 두 점 중에 하나가 뭐 커팅 같은 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점은 확연히 뭐 0보다 큰 위치에 있겠죠. 2보다 큰 위치죠, 사실. 그래서 x는 0만 이렇게 정답 아니다. 2보다 큰데 0이래요. 자, x는 뭐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5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의 x좌표가 5니까요. y좌표도 5가 되겠죠. 그래서 p는 결국 5,5가 되겠네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편안하게
구해주는 게 관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미 구해졌으니까 5 빼기 0의 제곱을 하고 5 빼기 0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건 여러분 마음인데,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쓰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5, 1대 루트 5 이런 1대 1대 루트 5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쓰시면 금방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의 길이가 여기 좌표가 오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5에다가 루트 1을 곱한 5 루트 2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 OP는 5 루트 2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루트 50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아무튼간 익힘책까지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려 봤는데 뭐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를 쭉 한번 교수 혜택을 위해서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또 영상을 올렸으니까 필요한 문항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선생님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 차이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목요일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